같은 저항을 갖는 저항기 3개와 이상적인 전지 그리고 충전되지 않은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런 RC회로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지가 이상적이란 말은 전지의 단자 전압이 기전력과 같다는 뜻이죠. 기전력이 1.2kV입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과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경우에 새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R2인 저항기에서 전위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닫겠습니다. 스위치를 닫는 순간을 T=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T=0의 순간에 축전기가 전혀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축전기에서 전위차가 0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축전기에서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축전기를 단순히 도선으로 이렇게 대체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T=0의 순간에 새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저항기 전체 등가 저항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등가 저항을 정하기 전에 우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 R2인 저항기와 저항 R3인 저항기 두 개를 하나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였을 경우에 그 녀석이 갖는 등가 저항분의 1은 뭐와 같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들이 갖는 저항분의 1들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R2, R3 같죠? 저항 R로 같거든요. 그래서 R분의 2, R2,3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R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R1을 갖는 저항기와 저항 R2,3를 갖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저항기를 하나로 줄이기만 하면 끝나죠. 근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일 경우에 그 녀석이 갖는 등가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들이 갖는 저항을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2분의 3R 됩니다. 근데 이 R이 0.73메가옴이거든요. 전체 등가 저항 1.095메가옴에 해당됩니다. 세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이상적인 전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가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게 되면 1.10mA. 그런데 이 저항기 한 개는 어떤 저항기냐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저항기를 하나로 줄인 거죠. 직렬 연결의 특징이 뭐냐면 저항기들이 직렬로 연결됐을 경우에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똑같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들을 한 개를 줄인다 하더라도 전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R1인 저항기에서 흐르는 전류 I1, 그 다음에 저항 R2,3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1.10mA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저항이 R1인 저항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저항이 R2,3인 저항기에서 전위차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V = IR을 이용해서 바로 정할 수 있죠. 400V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저항기는 또 어떤 저항기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저항기를 하나로 줄인 거죠. 병렬 연결의 특징이 뭐냐면 저항기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각 저항기에서 전위차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전위차이가 다 똑같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인다 하더라도 전위차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R2인 저항기와 저항이 R3인 저항기에서 전위차이가 400V로 같습니다. 이렇게. 저항 R2인 저항기와 저항 R3인 저항기에서 전위차가 정해졌죠. 그리고 저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저항기에서 전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위차이 똑같고 저항이 똑같거든요. 두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같을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0.55mA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지납니다. 축전기가 충전이 점점 됩니다. 축전기가 충전이 점점 되게 되면 축전기에서 전위차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축전기가 충전이 다 돼버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축전기가 충전이 다 됐단 말은 더 이상 축전기 쪽으로 전압이 움직임이 없다는 뜻,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축전기가 충전이 다 돼서 축전기 쪽으로 전압의 움직임이 없다면 저항 R3를 갖는 저항기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전압의 움직임, 결국 전류가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가 충전이 다 되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 저항 R1을 갖는 저항기로부터 저항 R2를 갖는 저항기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축전기가 충전이 다 된 시점을 T걸 무한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항 R3를 갖는 저항기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항 R1을 갖는 저항기와 저항 R2를 갖는 저항기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거죠. 등가저항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등가저항 두 개 저항기가 갖는 저항을 더해버리면 되죠. 2R 되게 될 겁니다. 1.46메가옴. 그럼 이 등가저항기 한 개가 갖는 등가저항에 흐르는 전류 구해보게 되면 0.82mA. 그런데 이 등가저항기 한 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를 하나로 줄인 거여서 저항 R1을 갖는 저항기와 저항 R2를 갖는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0.82mA로 같아야 될 겁니다. 저항 R1, R2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전류가 같습니다. 그럼 두 개의 저항기에서 전위 차이가 같을 겁니다. IR로 600V 나옵니다. 근데 저항이 R2인 저항기에서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전위차가 400V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축전기가 완전히 다 충전됐을 경우에 저항 R2를 갖는 저항기에서 전위 차이가 600V로 200V 증가했죠. 저항 R2를 갖는 저항기에서 전위 차이는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전위 차이가 400V에서 시작해서 600V로 증가하는데 이런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게 됩니다.